안녕하세요. 유리우마니원 오유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42세에 임신에 성공하신 저희 환자분 케이스 같이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이분은 자연주기 시험관을 오래 하셨고 복남포와 난자 채취수 한두 개 정도의 극도의 난소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자궁에는 성근증도 있어서 착상도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셨는데요. 지금은 예쁜 아들의 엄마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선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진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이 키우면서 되게 바쁘게 지냈고요. 지금은 결혼 전에 했던 일을 또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 준비로 잠깐 일 쉬셨는데 지금 다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일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이도 좀 커서 이제 제가 바깥에 나가도 좀 괜찮아졌어요. 잘 됐네요. 이렇게 흔쾌히 저희 유리움TV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님에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된 이유는 지금 더더욱 여성들의 임신 준비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난임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 준비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선진님의 경우는 왜 늦게 임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늦게 결혼한 건 아니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굳이 아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남편이랑 이제 둘이 같이 잘 지냈어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친구들이 다 아기를 낳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되게 이제 단란하게 잘 지내고 SNS를 봐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이를 가질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한테 이제 살짝 우리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그동안 남편이 안 했는데 괜찮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일찍 했는데 임신 준비를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임신 계획이었는데 난임병원 가시자마자 난소기능 저하 판정받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난소기능 저하 얘기를 처음 들은 게 37살 정도셨던 거죠. 사실 저는 난소기능 저하 한의원에서 이렇게 보면 진단받는 분들이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너무 많이 뵙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나 임신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난소기능 너무 안 좋다, 뭐 조기폐경 임박이다 이런 얘기 듣고 황망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선진님도 나름 이제 빨리 하신다고 바로 과배란 시도하셨는데 반응도 전혀 없고 복남포에 남포 한 개에 보일까 말까 한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고 전에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성근증도 너무 심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복진할 때 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나요. 제가 복진한다고 아랫배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었고 사실 이게 이제 호르몬제 투약 들어갈 때는 더 커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진님처럼 난소기능 저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장기간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요. 선진님 가지고 있는 자궁 성근증이나 뭐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등등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 외에 호르몬 검사나 난소 자궁 질환 없는데 원인 불명의 난임도 참 많아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있거나 프로락틴 호르몬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호르몬제 투여해서 수치는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 놔도 이게 뇌하수체 문제랑 엮여서 그런지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판정받는 분들 케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뭐 딱 좋아지거나 수치만 딱 맞춰 놓으면 바로 성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선진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선진님은 지금 좀 오래됐지만 시험관 하실 때 기억나세요? 네.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생생한 게 시험관 시술을 제가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관 시술이면 뭐 과배란하고 뭐 난자 채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애매해요. 자연주기 시험관으로 해서 과배란을 계속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난소기능 저하다 보니까 호르몬제를 투여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한테 과배란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주기로 난포가 크는 거를 병원에 와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난포가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이제 채취를 시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난소가 너무 약해서 채취에 성공을 하면 이제 냉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건데 거의 채취가 많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제가 냉동 배아를 계속 난포 크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난임 환자들보다 제가 병원을 진짜 자주 갔어요. 근데 제가 난임기간 중에서 제일 속상했던 게 2년 동안 가까이 계속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그래서 겨우 냉동 배아를 4개를 만들어 놨는데 저한테 4개면 되게 큰 수거든요. 맞아. 근데 그래서 그 중에 3개를 이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되겠지, 하나는 착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르몬 그 피검사 수치를 보니까 10이 안 됐나? 그러면 이제 실패죠.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남편한테 그냥 웃으면서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날 이제 밤에 자다가 저는 이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 놓아 울었어요. 목 놓아 울으니까 남편이 그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어쩐지 좀 네가 병원에서 담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푸덕푸덕 했는데 그때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경험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가 그거 다 겪고 거기서 또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마음 추스르고 시험관 해보시려고 과배란도 하고 그때였어요. 근데 또 공남포 연속에 채취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처음 만났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혹시 있을까요? 저 거의 2년 넘게 거의 3년을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난임병원에서 미술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미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다 난임 동기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저처럼 난소기능 저하인 친구도 있고 뭐 성근증이 저보다 너무 심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저처럼 계속해서 난자를 모으는 친구도 있었고 습관성 유산인 친구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약간 다독다독하고 서로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계속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힘이 된 게 제가 병원에 되게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저랑 같이 가줬어요. 그리고 제가 과배란을 해서 난자를 채취하는데 이제 거의 실패를 하고 그런 순간에도 얼굴을 넌 왜 그래? 라거나 너 때문에 뭐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막 계속 다독다독 해주고 그래서 좀 힘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지님이 저에게 받은 치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리음 심부온궁 치료랑 자온침, 그리고 착상 유도침, 그리고 한약 6개월 진행하셨고요. 치료 시작 1개월 후에 난자채취 3개 성공으로 3일 배양, 동결 배아 3개 더 보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치료 시작 2개월 후에는 항상 이제 좌난소 쪽에서 자란 난포로 우리가 난자채취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우난소 쪽에서 난포 2개가 성장하는 거 관찰됐었고 이게 이제 채취 후에 5일 배양, 동결 배아 1개로 나왔죠. 5일 배양까지 간 배아는 이게 처음이어서 사실 이제 굉장히 기뻐하셨었어요. 치료 시작 3개월 후에 5일 배양 그 배아 1개를 이제 이식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때는 이제 1차 피검에 실패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시험관 경과상 난자질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유리움 치료에 좀 더 이제 전념해 주셨고 다음 동결 배아 이식을 이제 준비했었습니다. 지난 이식에서 인공주기 이식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성근증으로 자궁 확장이 굉장히 큰데 호르몬제 사용으로 자궁 확장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내막 해독과 자궁 회복을 목표로 2개월간 치료를 이어서 진행하셨고요. 심한 성근증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식은 자연주기 이식 방법으로 결정하셨고 호르몬제 최소화하고 자궁 내막의 질과 두께 그리고 착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공 신부 치료 계속됐었습니다. 자궁 확장이 정상 범위로 이제 들어왔고요. 3일 배양 동결 배아 나왔던 걸로 냉동 이식 진행했는데 1차 피검이 160일, 2차 피검이 490으로 임신 성공하셨고요. 안정적으로 임신 유지 후에 예쁜 아드님 출생하셨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또 지금 잘 자라주고 있다니까 저도 굉장히 기뻐요. 저도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이제 보기만 해도 되게 기쁘고요. 얘를 낳으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하는 거를 지금은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뿌듯하고요. 간혹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시험관 아기라고 하면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맞나?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원장님 보셨죠? 저희 아이 너무 지금 건강하게 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일단 이제 안정적으로 착상을 하고 임신 기간을 순탄히 보내서 건강히 태어나고 나면 사실 뭐 시험관을 한 아기든 자연 임신을 한 경우든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술에 대한 비용도 약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난소가 약한데 과배란을 계속할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는데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의사 선생님한테 뭐 상담하는 시간도 제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난임 관련 커뮤니티 뿐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다른 분들 글 올라오거나 하는 거 보면 저처럼 힘든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다들 뭐 시험관 한 2회 정도 하면 대부분 이제 임신을 하는데 저는 임신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난자 채침도 어려우니까 이러다 저는 영영 임신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저 같은 케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였죠. 사실 제가 이 질문 하신 거를 이렇게 차트에 적어 놨었어요. 왜냐면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제 다들 그만큼 힘들게 저한테 오시고 정말 내가 이제 임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반신반의 아니면 이제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몇 번 그냥 시험관 하고 임신 잘 되신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요. 저도 많은 사례들을 보지만 진짜 오래도록 마음고생을 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잘 올리지도 않아요. 또 밖에다가 얘기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용기 내서 나와주신 선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난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처럼 늦게 임신 준비를 하신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 유리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소개를 받고 이제 제가 여기 유리움 한의원에 처음 왔는데 그분도 아이를 낳았고 저도 이제 다행히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분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이 한의원에 대한 유리움 한의원 커뮤니티나 뭐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로만 해서 한의원을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저 말고 다른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찾아오시고 제가 원장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되게 뿌듯하고 제 주변에도 임신을 시도하는데 잘 임신이 안 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노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면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 한번 봐봐. 그리고 너무 병원에서 인공적인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몸이 좀 편안해지고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하러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솔직히 마음도 너무 힘들고 몸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제가 유리움 한의원을 다니면서 이제 과배란이 1개 되고 과배란 하고 나서 이제 1개, 2개씩 이렇게 난자가 채취가 되는 거를 제가 보면서 기쁘긴 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약에 여기 유리움 한의원을 알고 제대로 치료를 했으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아이도 이제 3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제가 3년 더 젊은 엄마니까 좀 더 아이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었을 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손이 되게 뜨겁고 발이 얼음장 같았는데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줄고 밤에 그리고 계속 깼었어요. 그런데 밤에 이제 푹 잘 수 있게 돼서 그런지 몸 상태가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을 하면서도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아이 임신에까지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덕분에 제가 이 한의원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신 것 같아서 솔직히 원장님 믿고 이 치료를 해서 원장님한테 무척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아기랑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